여러분, 팔란티어라는 화사 이름 들어보셨죠? 아마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베일에 쌓인 화사의 핵심 동력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강력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9.11 테러 이후에 있었던 결정적인 정보 실패가 어떻게 오늘날 가장 강력한 AI 기업 중 하나의 탄생으로 이어졌을까요? 팔란티어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실패가 어떻게 거대한 기회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선 팔란티어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팔란티어의 탄생 배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테러 징후에 대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형 비행기가 아니라 굳이 대형기 조정법만 배우려 했던 좀 이상한 수강생들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은 정보라는 점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이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CIA의 투자를 받아서 팔란티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줄 공통의 언어, 다시 말해 맥락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요, 비단 정보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넘쳐나는 모든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원래 정부의 정보 실패를 해결하려고 태어났는데 금방 깨달은 거죠. 아, 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실 모든 대기업이 겪는 고질병이구나. 자, 이제 그 기술이 어떻게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 문제를 정확히 겨냥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기술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1세대인 데이터베이스는요, 표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는 잘 다뤘지만 현실 세계의 지저분하고 비정형적인 데이터는 처리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2세대, 바로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일단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자는 거였는데 이게 현업 사용자들이 직접 쓰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뭐 하나 보려면 꼭 IT 부서를 거쳐야 했고 의사결정은 하염없이 느려졌죠. 데이터는 쌓여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일종의 데이터 병목 현상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기술 전문가와 현업 사용자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메우는 것. 그게 바로 3세대 온톨로지의 목표입니다. 데이터가 따로 노는 이 사일로 문제에 대한 팔란티어의 혁신적인 해답은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온톨로지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했다는 점이에요.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에 조직 전체를 거울처럼 똑같이 비추는 디지털 복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영업, 마케팅, 생산,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 묶어서 비즈니스의 전체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온톨로지가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첫째, 재사용성. 예를 들어 고객이라는 데이터를 딱 한 번만 정의해두면 모든 부서가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해서 만들 필요 없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덕분에 시스템의 복잡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셋째, 만약에 관세가 오르면 우리 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와 같은 아주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에게 비즈니스의 맥락을 제대로 알려줘서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돕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기술이 실제 세상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에어버스는 주력 기종인 A350 생산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100만 개가 넘고 생산 공장은 전 세계 20개가 넘었으니까요. 완전 악몽이죠. 반면에 보잉은 시작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에어버스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란티어의 손을 잡습니다. 그 결과는요, 업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도입한 후에 에어버스는 그 고질적인 문제였던 A350의 생산 속도를 무려 33%나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극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2015년 이후 만년 2등이었던 에어버스가 마침내 보잉을 제치고 항공기 인도 실적 1위로 올라서게 되죠. 기술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온톨로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버스의 성공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술의 영향력은 보험, 금융, 재난 대응 같은 아주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보험업계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하는 그 복잡한 보험 심사 과정에 온톨로지를 적용했더니 단 3년 만에 초기 수익 개선 효과가 무려 약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좀 아낀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혁신한 결과였죠. 이외에도 활용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장에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고 있고요. 렌터카 회사인 허츠는 차량 회전율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또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산불 같은 재난에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에도 쓰이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의 미래와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기술의 진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우리 회사 내부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나 데이터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온톨로지가 AI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는 겁니다. AI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직 0단계나 1단계,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를 모으고 리포트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온톨로지라는 아주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AI는 단순 리포팅을 넘어서 의사결정을 돕고 레벨 2, 전문가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레벨 3, 마침내 복잡한 업무를 수서로 처리하는 완전 자동화 레벨 4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 모든 기업, 모든 기관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추는 완벽한 디지털 거울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 보입니다.